안녕하세요. 김용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부동산 언제 사야 하나요? 지역과 가격대마다 다르지만 아직도 실거래가보다 매도 호가가 10% 이상 높은 곳이 널려 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 반전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떨어지면 손길이 안 가고 치솟으면 자꾸 사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데, 이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투자가 달려 있습니다. 달러, 금과 은은 강세이고 유가는 약세입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의심했던 대로 집값 주도 성장을 하면서 두 얼굴을 들켜버린 정부와 여당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정치 생명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집값을 잡지 않고는 안 됩니다. 자, 부동산 지금 잡으면 무조건 손해 봅니다. 한번 볼까요? 부동산 이때가 기회입니다. 과연 언제가 기회일까요? 집들이 정말 많네요. 이 다주택자가 후라이팬에 부글부글 아파트를 끓이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돈 많이 벌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벌게끔 만들까요? 자, 지금 잡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가 기회다. 무작정 2년 기다리거나 무작정 몇 년 기다리다 이럴 필요 없어요. 여기 보세요. 자, 왜 그런지 제가 근거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2020년 1월달 불과 얼마 안 됐죠. 그리고 현재 지금 7월달, 그리고 현재 매도 호가, 이제 실거래가 매도 호가,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제 8월 9월 10월 이 짝이 되겠죠. 잘 보세요. 1월달 가격이 5억짜리였던 게, 그러니까 현재 실거래가가 6억이에요. 거의 다 5억 했던 게 6억으로 올라온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6억에 못 삽니다. 지금 사면 7억에 잡아야 돼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 준다면 7억에 잡아도 또 8억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710 대책이 만만한 대책이 아니에요. 이제 그 대책에다가 후속 대책이 또 세게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7억에 잡으면은 실거래가보다도 1억이 비싸게 돈을 주고 잡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 매도 호가가 사라지기만 해도 1억 손해보는 거고요. 조금만 빠지면 이제 1월달 가격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려 2억을 단순간에 손해볼 수가 있어요. 이 중간이라도 1.5억이 나요. 그러니까 불과 3달 차이로 1.5억 손해보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매도 호가가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보자고요. 7.5억짜리가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한 9억 정도 됐어요. 정말로 많이 뛰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7억 미만짜리는 계속 매수하라고 했었죠. 비싼 것들은 조금 보려 하더라도 7.5억짜리가 지금은 한 9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도가가 10억 넘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잡게 되면 자기가 최고로 비싸게 잡는 거야. 좀 올라가든 어쨌든 간에 올 가을에 조금만 빠지게 되면요, 자, 9억으로는 빠졌다고 할 수 없죠. 그냥 이게 실거래니까 9억으로 그냥 내려앉고, 그 다음에 조금만 빠지게 되면 8.3억, 이제 이 중간선, 즉 지금 잡게 되면 그냥 눈 뜨고 2억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2달 만에. 잔금 치를 때쯤 이렇게 빠져 있다고요. 빠진 것도 아니라고 했죠. 지금 매도 호가로 지금은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나쁘다 이거예요. 13억짜리도 15억, 지금 현재 매도 호가 17억인데 자, 14억에 잡을 수 있는 거, 이거 빠졌다고 할 수도 없죠. 잠깐만 올 1월달하고 현재 실거래가 중간만 잡아도 이렇게 가는데, 지금 잡게 되면 그냥 상투 시세가 아니에요. 아주 매도 호가 거품 시세로 잡게 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집을 잡았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매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꾸 매수하고 싶어지죠. 그나마 다행히 710 대책 이후에 지금 마이너스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내가 하락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꺾인 거예요. 꺾였다고 해서 집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아직도 뜨거워요. 그런데 계속 끝없이 치고 올라갈 것이 꺾였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정부가 정말 진정성 있게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또 본인들이 신뢰감 있게 집을 파느냐, 이걸 지켜볼 때겠죠. 정권 잡기 싫으면 집값 안 떨어뜨리겠죠. 자, 투기꾼 부추김에 속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댓글 보면 정말 투기꾼들 부추김이 심각합니다. 무주택 집 사도록 불안을 조장해요.
집값은 안 떨어집니다. 지금이라도 잡는 게 좋습니다. 이런 댓글 많잖아요. 자, 지나 잡지 왜 지나 안 잡으면서 자꾸 무주택자들 저갑니까? 투기 세력들이 목표는 뭐냐? 집값을 올리는 거예요. 투기 세력이란 말은 좀 불특정 다수입니다. 뭐 언론, 건설사 많아요. 또는 다주택자들도 투기 세력이 될 수 있고, 그냥 오늘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되면 투기 세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집값 올라가는 쪽으로 막 댓글 달겠죠. 부동산 폭락할까 두려움. 오히려 사람들이 얼굴에 왜 가면을 쓰는 줄 아세요? 자기의 겁먹을 얼굴을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들 무섭게 보이게 하려고 가면 쓰는 게 아니라 불안한 모습을 감추려고. 바로 이 투기 세력들이 폭락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자꾸 권장하는 거고, 현 정권이 집값 의지가 부족하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저도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저는 투기 세력이라 강조한 게 아니라 정부가 진짜 잘못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한 거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했던 방향에서 많이 좋은 쪽으로 선회했고, 그런데 투기꾼들은 달라요. 그냥 찔러보는 겁니다. 계속. 그냥 부정에 의한 부정이에요. 왜?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기를 잡기 위해서, 바라기 위해서 집값 의지 부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폭등시키려고 자꾸 정부를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전세값 상승은 집값 상승의 징조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집값 2배 뛴 것은 쉬쉬 그래요. 지금 뛰고 있는 것만 말하고 과거에 얼마 뛰었냐는 그냥 제껴버려요. 왜? 들킬까 봐. 유동성 증대로 상승만 강조합니다. 지금 가계빚, 기업빚, 정부빚이 우리나라 지금 좀 이따 해주겠지만 엄청난데, 그건 다 제끼고 마치 돈만 엄청나게 남아도는 것처럼 빚이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빚이 심각해요. 돈만 넘쳐난다는 것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어요. 특히 기득권 세력이 누구냐? 건설사, 다주택자, 뭐 카페, 단톡방에서 무주택자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투기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자, 집값 안정 4가지 정책, 이제 앞으로 이 정책은 시행을 바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7.10 대책 그 과거의 정책보다는 세지만 아직도 믿업지 못합니다. 왜? 갭투자 제한이 없어요. 갭투자 제한, 다주택자 무조건 갭투자, 아예 이제 집을 못 사게끔 이번보다 더 세게 때려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 그리고 무주택자도 갭투자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갭투자하면 양도세 폭탄 때려버려야 됩니다. 자, 무주택자들도 실거주하게끔 해야죠. 외지인들 왜 지방 사람이 서울 와서 투자합니까? 서울 사람들이 왜 지방 투자해요? 자,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갭 투자하겠죠. 자, 당연히 세금 다발로 때려야 하고, 증여를 하는데 부담부증해갖고 전세 끼고 증여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세금을 좀 많이 때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때려야지. 재산세 쓸데없이 1주택자들 지금 정부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쪽으로는 욕이나 퍼먹고 있고. 아니, 잡아야 할 사람들을 안 잡고, 잡아도 조용할 사람들은 많아요. 애꿎은 서민들만 잡고 있으니 세금 대폭 강화하라고, 갭투자를 제한시키려면 다주택, 무주택, 외지인 증여할 것 없이 모두 다 세금 때려버리시라고요. 실거주자가 아니면. 자, 외지인도 제한해야 합니다. 역시 다주택, 무주택, 외지인, 증여. 이 외지인들이 투자했을 때 이런 사람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은 세게 때리라고요. 자, 다주택자 제한. 자, 누진세 신설해야 돼요. 누진세 4주택, 5주택, 6주택, 특히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공시지가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번에 왜 재산세가 올라간 줄 아세요? 공시지가가 좀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는 더 뛸 거예요. 세금 조기 시행. 지금 내년으로 지금 너무나 다 늦춰놨어요. 그러니까 태평성대죠. 다주택자가. 여당 뭐 합니까? 정권 뺏겨봐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등록세,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지. 도움 전혀 되지도 않은 양도소득세나 엄청 때리고, 특히 무주택자들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은 꼴 못 본다는 내가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아니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 막 70%, 60% 지금 때리기 위해 만들면 당신 같으면 팔겠습니까? 안 팔지? 등록세, 아예 보유세를 세게 때리라고 하세요. 보유세를 세게 때리면 양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양도세는 엄청나게 세게 때리면서 보유세는 찔끔하니까 안 팔잖아요. 세금 대폭 강화시켜야겠죠. 자, 공급 확대도 역시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3기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는 논란의 소지가 좀 많은데 이건 정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유휴용지 활용해야겠죠. 리모델링을 좀 활성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개발 등을 완화한다. 이것도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봐야 돼요. 다주택자 매물, 가장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 매물, 임대주택 사업 날짜 됐잖아요. 다 토해내게끔. 바로 기존의 주택을 토해내게끔 하는 게 전쟁할 때 여러분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집을 짓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에요. 그건 뭡니까? 매물을 토해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자들, 지금도 매물 토해내지 않는 사람들, 진급이라든가 아예 그런 거 정말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거잖아요. 특히 세종시 공무원들이 완전 투기판이 벌어진 아주 타락의 도시 세종시. 자, 그런 도시를 지금 그대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자, 부동산 공급 확대 속도. 부동산 공급 확대는요, 신규 공급. 지금 이제 나왔던 얘기들인데, 서울 그린벨트 해제. 이거는, 저는 해제에 근본적으로 어떤 조건부 찬성을 합니다. 해제하자마자 집값 막 폭등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장치를 깔아야 돼요. 집값 안 뛰게. 자, 2,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그리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해서 계속 좀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너무 용적률을 쾌적하게 지금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땅도 좁은데 쾌적하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상향해서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향.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 용적률을 완화.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는요, 용적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건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좀 확 완화해가지고 좀 많이 짓도록. 서울시 군용지라든가 유휴용지, 쉬고 있는 땅, 뭐합니까? 놀리면 집 지어야죠. 공공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공공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는요 좀 활성화도 좋습니다. 그런데 신규 공급만이 능사가 아니라 매물 공급, 이 얘기는 아예 뉴스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다주택 매물을 빨리빨리 유도하세요. 임대주택 매물 빨리빨리 유도하시고, 아니면 불이익을 확 줘버려야죠. 갭투자, 외지인 투자, 다주택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그냥 매수를 못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제한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매물이 남아 돌죠. 전국 미분양 감소, 매입 폭탄된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1월 달에 비해서 5월 달 기준으로 봤더니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왜? 집값이 막 날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7월부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게 되면 아마 이제 미분양이 또 문제가 될 겁니다. 늘어나면서 나중에 지금 프리미엄도 뭐 미분양 됐던 게 막 5천 1억까지 붙었던 것들이 다시 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 많잖아요. 전국 4만 3천 정도 되는데, 자, 3만 3천으로 54주 최저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131가구인데 70가구로 47%나 감소했고, 경기 3,735가구가 2,604, 30% 감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마나 서울로 쏠림 현상이 강한지 알겠죠? 경기도하고 비교해도. 인천은 땅의 크기에 비해서 1,035, 자, 이게 341호 무려 67% 감소. 얼마 전에 인천이 막 계속 폭등하면서 미분양이 엄청 감소됐어요. 특히 인천 조심하세요. 자, 안 좋으니까 미분양이 됐을 텐데 단기간에 이렇게 사라졌잖아요. 67%나. 이런 것들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 막 잡지 마시라고요. 충북 1166이 자 365로 무려 69% 감소. 특히 충주라든가 이런 데 이번에 청주 뛰면서 막 감소됐는데 이곳 역시 나중에 마이너스 될 가능성도 큽니다. 강원 4,964, 3,470 아직은 미분양이 많죠? 30% 정도 감소됐고, 자, 이처럼 미분양이 1월달에서 5월달 감소율을 봤더니 이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감소율이 높은데 이제 집값이 또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면 또 미분양이 다시 늘어나게 돼요. 부동산 열기 아직은 뜨겁지만 반전됐다. 그렇죠. 부동산 열기가 지금 아직은 뜨겁지만 반전이 됐습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서울 한번 보세요. 노랗게 점점 진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연해졌어요. 이게 바로 4월달 5월달인데 나는 참 정부가 답답한 게 이때 좀 때려버려야죠. 이때 12.16 대책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얀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신 차리고 좀 때려야 하는데 오만 방자하고 자,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집값 잡을 의지가 없고 정말 오만 방자한 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6월달 오히려 6.17 나와가지고 엄청 아주 진해져 버렸죠. 다행인 건 7월 13일 지나면서 조금씩 이게 진해지는 속도가 지금 이제 약간 연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6대 광역시도 지금 좀 약간 0.15에서 0.11로 줄었고 수도권 보시면 0.38에 0.41로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주춤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팍 늘어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춤하고 있어요. 세종은 아직도 뭐 뜨겁습니다. 아주 투기의 천국, 타락의 도시입니다. 경기, 특히 공무원들의 타락의 도시가 세종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자, 경기 0.33, 0.35 보시면 엄청 진하죠. 그러다가 서서히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7월 13일입니다. 여기까지 6월 15일, 6일, 여러분들 6.17 대책에서 엄청 집값 폭등하다가 자, 7.10 대책의 효과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좀 빠른데 이게 서서히 다시 또 연해지다가 여기 위에처럼 서서히 연해지다가 이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때가 있을 텐데 이제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이냐 한번 보자고요.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 여론. 자, 여기 보시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불필요하다 60.4, 필요하다가 26.5. 전반적으로 특히 비슷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특히 수도권이 약간 상대적으로 높죠. 자,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투기 세력들이 몰려서 집값이 더 뛸까봐 해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치를 깔고 해제해야 됩니다. 자, 세금 급증과 정부 주택 공급 방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7.10 대책 이후로 자, 정부가 또 추가 대책 나와야 합니다. 안 나오면 지금은 예전하고 방식이 달라요. 지금은 정부의 속마음을 들켰기 때문에 본인들이 먼저 집을 팔아야 하고 본인들이 추가 대책을 나오고 공급 대책도 빨리 쏟아내고 아까 갭 투자라든가 그런 강력한 대책을 쏟아내면 이건 뭐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예요. 그때 잡으시라고 뭐 2년 후에 잡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 생각대로라면 뭐 그게 어느 정도만 잘 진행돼도 올 가을이나 겨울이면 여러분들 20% 떨어져요. 올 가을이나 겨울이면요. 지금 잡는 것보다 10억이면 8억에 잡을 수 있다고요. 자, 공시가 현실화 등으로 체감 세금이 급증했죠. 5억, 6억 7천. 특히 1주택 같은 경우는 세금을 강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상승시켜서 세금이 올라갔다. 이건 나는 해야 한다고 봐요. 왜? 이건 1주택자들이라도 내야 됩니다. 공시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다주택자들이 세금도 별로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토해내지 않는 거고. 자, 주택 공급 방안. 아까 제가 정리했던 거 여기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가계, 비금융기업, 정부, 금융 부분, GDP 대비 부채 비율. 자,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드릴게요. GDP 대비 부채가 336.4%예요. 우리나라 GDP의 3배 이상이에요. 빚 갚으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보다 더 거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가계부채만 지금 자꾸 뉴스에 나오는데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빚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기업이 빚이 없는 줄 아세요? 거의 100 이상이라서 다 336.4%예요. 정말 경제 말아먹어도 이 정도로 말아먹을지를 몰랐어요. 여러분들 중국 그렇게 금융위기 터진다고 욕해도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317%밖에 안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원래 많았던 나라잖아요. 562%. 일본은 지금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기축국가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차원이 달라요. 자, 주가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기축국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빚이 많은데 무슨 유동자금이 넘쳐난다고 그 뉴스만 도배질을 하고 있죠. 투기 언론들. 자, 한국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제조업 전망 지수. 여러분 보세요. 경기 전망 지수는 계속 경기는 안 좋아진다고 하네요. 자, 불확실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 오히려 질병 사태 때보다 계속 뛰고 있어요. 주요 기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자, 한국은행 처음에는 기본 시나리오 마이너스 0.2였는데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1.8까지 나왔고요. IMF는 2.1%.
OECD는 1.2%, 해외 주요 국가도 마이너스 0.4%.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질병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솔직히 말해서 1년, 2년, 3년 백신 안 나오면 계속 갈 것 같아요. 인천공항, 한전, 건보공단, 공기업 부채 OECD 중 최고치입니다. 20.5로. 일본, 멕시코, 캐나다 게임이 안 돼요. 자, 영국이 무려 20배네요. 우리나라. 그러면서 빚잔치 하고 있죠. 월급은 얼마나 셉니까? 연봉은 한전, 인천공항 이런 데, 건보공단. 자, 공사도요. 빚을 이렇게 많다면 없애버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사 아예 민영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빚은 자꾸 세금으로 늘리면서 몇 억대 연봉을 받아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빚이 많죠. 자, 지금 문어발처럼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문어발처럼 지금 유동자금 가지고 막 장난치는데 지금 우리가 유동자금 떠들기 전에 나라들이 다 골마 터졌어요. 무엇으로 골마 터졌을까요? 빚으로요. 지금 집을 장만하느냐 2년 후에 매수하느냐 두 가지 방법만 생각하게 되면 안 됩니다. 매도 호가가 꺾여도 수억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한 템포 늦춰서 가을부터 타이밍을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호 상담에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1000만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가입하여 공지사항 전화번호를 보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